자, 볼게요. 함수 시스템 542번 문항부터 같이 봅시다. 542번이요. 지금 두 개의 집합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볼게. 어떤 자연수 n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요. 어떻게 n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a의 원소이기 때문에 2 이상의 자연수를 말해요. 나 2 이상 자연수. 그런데 얘를 지금 어떤 형태로 만들고 싶냐면 a1의 b1 승 곱하기 a2의 b2 승 곱하기 쭉 가서 어떻게 ai의 bi 승에 대한 형태로 나타내고 싶대요. 그랬을 때 우리 각각 지금 보시면 BS라고 불리는 이 녀석들, 하여튼 지수 파트에 오는 이 녀석들은 자연수고, 그리고 A, 미세에 해당하는 얘네들은 그냥 다 서로 다른 소수입니다. 이렇게 알려줬어. 우리들이 서로 다른 소수다. 이렇게 알려준 상태에서 FN이라고 불리는 걸 정의한대. 그럼 FN은 I로 정의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 I라고 불리는 건 얘인데, 그치? FN을 I로 정의한다는 건 이 문제의 의미 자체는 N을 뭐 했을 때? 소인수 분해했을 때 서로 다른 소수의 개수, 이거겠죠.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문제 자체가. 괜찮아요? 그래서 기억 보기부터 보자는 거야. 지금 나한테 기억이요. F90의 값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야. 그럼 90을 뭐 해보자는 거지? 소인수분해 해보자는 거지. 괜찮아? 얘는 9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하면 2의 1승 곱하기 3의 2승 곱하기 5의 1승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괜찮아?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더라 이거야. 맞아?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몇 개가 오는 거니까 3개가 오는 거니까 뭐 하여튼 서로 다른 소수의 개수는 2, 3, 5 몇 개다 보니까 3개다 보니까 F90의 값은 3입니다. 이렇게 기억 문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그럼 기억은 뭐다? 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젠 나한테 묻는 거예요. 니은이요. 니은에 대한 보기를 보시면 n의 값이 증가하면 fn도 증가하냐 이렇게 묻고 있어. n의 값이 증가한다고? 그러면 fn은 증가 함수니 이런 걸 묻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무슨 소리냐? n은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f2, f3, f4, f5 점점점 얘를 항상 만족합니까? 이걸 묻는 거죠. 괜찮습니까? 증가 함수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묻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적당한 뭐를 들어보자? 얘를 들어보자고요. 적당한 예요. 괜찮습니까? 뭐냐면 F10이라고 불리는 숫자요. 10은 소수로 2의 1승 곱하기 5의 1승 이렇게 소인수분해 되는 거 맞지? 그런데 소수요. 13이라고 불리는 얘를 갖다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13에 그냥 1승인 거 맞죠? 그러니까 F10의 값은 뭐예요? 2고 F13의 값은 뭐가 돼요? 1이요. 증가함수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니은은 탈락 이런 겁니다. 자, 이젠 디귿을 한번 보자고요. 디귿. 집합 A에 속하는 서로 소인 두 자연수 MN에 관해서 나 M과 N은 서로소 관계에 있어요. 무엇을 서로소라고 불러요? 공통인 약수가 몇인? 1인 관계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때 항상 얘를 만족하냐 묻고 있어요. 뭐를? M 곱하기 N이라고 불리는 것은 항상 FM 더하기 FN을 만족합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세요. 그냥 내가 예를 들어요. M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 그냥 2의 1승 곱하기 3의 2승 곱하기 5의 3승 이랬단 말이에요. 괜찮아?
그래놓고 n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요 그냥 2, 3, 5 말고 다른 녀석으로 구성하게 되면 7의 3승 곱하기 뭐 13의 2승 이랬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우리들은 무슨 관계에 있는 거 맞아요? 서로소 관계에 있는 거 맞지? 그런데 우리들 m 곱하기 n의 값 우리들이 곱하게 되면 그때 서로 다른 소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지? 5개가 되고요. 괜찮아? 얘의 값은 지금 몇인 거죠? 3, 2. 이런 구조는 항상 우리 관계가 서로소 관계일 때는 항상 만족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디귿은 뭐가 된다? 참이 되더라. 맞아? 그래서 기역과 디귿은 참이고 니은이 거짓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볍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이젠 543번. 문항을 같이 풀어볼게요. 자, 533번이요. 지금 x에서 x로 가는 두 개의 함수가 있대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1, 2, 3 정의역과 공역이 다 1, 2, 3 이렇게 된 유한집합이 있답니다. f와 g가 뭐라는 건지 모르겠으나 f의 공역과 정의역도 g의 공역과 정의역도 항상 뭐라는 거지? 1, 2, 3, 1, 2, 3이라는 거야. 맞아? 이런 함수가 있고 g라는 이런 함수가 있대. 이미지 자체가. 그러면서 지금 나한테 묻는 건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참거짓을 묻고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시작하자. 얘들아 봐봐. 이 문제를 여기에 국한시켜 놓지 않고 그냥 이런 함수였다라고 쳐봐. 무슨 함수냐면 f와 g의 정의역과 공역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실수 전체 집합이었다라고 생각해 볼래? 실수 전체 집합이었다라고 먼저 생각해 봐. 그러면서 우리 두 가지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야. 기억.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f와 g가 모두 항등함수라면 g 오브 fx도 결국 뭐라고 묻고 있는 거지? 항등함수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야. 내가 항등함수입니까? 그럼 얘들아 봐봐. 지금 정의역과 공역이 이렇게 제한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실수 전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 항등함수는 뭐밖에 없어요? y는 x밖에 없죠. 그럼 나도 뭐인 거고 x 나도 뭐인 거야? x 항등함수라고 불리는 건 입력과 출력이 뭐한 함수? 같은 함수. 괜찮아? 그러니까 얘를 합성한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이 결과는 뭐일 수밖에 없는 거지? x일 수밖에 없겠지. 괜찮아? 그래서 기억은 뭐가 되는 거지? 참이 되는 거지. 우리들이 합성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뭐가 되더라? x가 되더라 라는 세상이에요. 괜찮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보는 예제는 정의역과 공역에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나 먼저 가는 함수 f요. 나 먼저 가는 함수 g요. 1, 2, 3, 1, 2, 3 1, 2, 3 그러면 f도 항등함수라는 건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인 거 맞죠? g도 항등함수라는 건 이렇게 연결되는 거 맞지? 그럼 한꺼번에 이렇게 보는 게 바로 g 오브 fx인데 맞아? 합성함수라고 불리는 건 얘와 얘의 관계를 보는 거죠? 그래도 결론은 무슨 함수다? 항등함수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네, 좋아요. 그런 다음에 니은 문항을 풀게요. 니은은 잘 봐. 지금 g 오브 fx가 항등함수이면 지금 f는 1대1 함수이니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면 얘는 만약에 실수 정구간에서 묻었다라고 하더라면 먼저 실수 정구간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구조를 볼 수 있냐? 이런 구조를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시작. 어떻게? g랑 f랑 합성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항등함수 뭐가 나온대? i가 나온대. 괜찮아? 그쵸? 그러면 우리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합성해서 항등함수 i가 나온다라는 것은 f의 역함수 f 인버스가 누구이고 g인 거고 또는 g 인버스가 누구인 거죠? f인 거 맞죠? 예. 하여튼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f와 g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니까 맞아?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대응? 1대1 대응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1대1 대응이요. 이해하실 수 있겠니? 그럼 1대1 대응이라는 거니까 f가 1대1 함수이니 묻는 것은 1대1 대응의 정의 자체가 1대1 함수이고, 그리고 뭐?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인데, 맞아? 그럼 1대1 당연히 대응,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1대1 대응일 것이고, 걔가 1대1 함수니 묻는 것은 당연히 뭐라는 거지? 점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다음에 답지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얘를 센 답지는 기류법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어떻게 기류법을 통해서? F가 뭐가 아니라고 한다면, 1대1 함수가 뭐라고 한다면, 아니라고 한다면, F가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즉 1대1 함수가 아니라는 말 자체는 F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맞아?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선생님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괜찮아? 그냥 1대1 함수가 아니라는 건 1이 1을 선택하고 2가 2를 2도 1을 선택하는, 맞아? 이런 경우가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극단적으로 3도 뭐를 1을 선택했다라고 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G가 이렇게 가는 G가 1이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괜찮습니까? 합성을 하게 되면, 괜찮아? 1, 2, 3이 다 뭘로 몰빵되는 거니까, 2로 몰빵되는 거니까 항등함수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증명 방법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근데 우리 실수 전 구간으로도 보자라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니? 네, 좋아요. 그러면서 지금 디귿 이렇게 한번 가시면, 디귿은 G 오브 F가 1대1 함수이면, G 오브 F가 무슨 함수라고? 1대1 함수이면 F 또는 G 중 어느 하나는 항등함수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F와 F 또는 누가? G가 무슨 함수? 항등함수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 문제에 국한시키지 않고 실수 전 구간을 정의역, 공역으로 갖는 함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F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요 2x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g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 3x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g 오브 fx는 뭐가 됩니까? 6x가 되는 거 맞지? 나 당연히 1대1 함수가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둘이 항등함수입니까? 아니죠. 괜찮아요? 이거는 실수 전구간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 맞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보자는 거니까 호로록 F 먼저 가고 호로록 이렇게 G 가는 이 상태를 보자는 거니까, 괜찮아요? 우리 무수히 많은 발레를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 괜찮아? 1대1 함수라고 불리는 것은 그냥 서로 다른 녀석을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같다라고 쳐볼게요. 괜찮아? 그런 상태에서 서로 다른 녀석을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어떻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갖다 붙여볼까요? 그럼 1이라는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2, 그리고 2라는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3, 3이라는 입력이 들어오면 1이 되는 거 맞지? 그럼 결국 잘 봐. 여기서 호로록 요렇게 가는 것이 결국 G 오브 fx인데, 맞아?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고? 우린 이 둘의 관계를 보는 게 합성함수니까, 맞아? 1 들어가면 결론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지? 2 들어가면 결론적으로는 뭐? 3 들어가면 결론적으로는 뭐? 1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지? 그럼 이 전체는 무슨 함수가 되는 거야? 1대1 함수가 되는 거 맞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등함수니?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실수 전구간이랑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 문제 544번 문항을 볼게요.
944번. 자, 두 함수 fx와 g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그림 한번 보시면서 나한테 합성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요거의 개형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야. 물론 난 여러분들과 요 내용에 관해서 한번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니 특강의 주제로 뭐냐면 합성함수 그래프 빨리 그리기 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한번 진행해야 되고, 지금 예를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 합성함수 구조라고 불리는 건 동그라미 몇 개를 그리는 것이 유리합니까? 3개를 그리는 것이 유리해요. 먼저 가는 함수가 g이고 나중 가는 함수가 누구인 거지? f인 거예요. 그치?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다리가 되는 건데 g의 치역이 f의 무슨 역이 된다? 정의역이 됩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야. 그럼 봐봐, 난 그래프를 나타낼 거란 말이야. 그때 g라는 함수의 치역을 보세요. 문제 속에서. 그럼 g라는 함수의 치역은 입력에 상관없이 실수 전 구간, 여기에 제한이 없으니까 지금 실수 전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맞지? 정의역을. 그치? 제한을 두지 않았잖아. 그에 해당하는 g의 치역은 g라는 함수의 최소값은 뭐인 거고? 0. 그리고 나서 최대값은 뭐인 거지? 3. 0부터 3까지 왔다 갔다 거리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된다는 거지? f라는 함수에 뭐가 된다? f라는 함수의 정의역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g라는 함수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호로로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고. 괜찮아? 여기의 값이 0이고 여기의 값이 뭐라는 거지? 3이라는 거야. 이게 바로 g라는 함수야. 그리고 나서 f라는 함수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지금 불연속 함수도 호로로로 여기의 구간이 뭐다? 4다 이렇게 그려졌다고. 그럼 문제에서 요 값이 뭔지는 주지 않았어. 여기를 별이라고 하고 여기를 달이라고 한다면 이해해? 가장 중요한 건 0부터 3까지의 이 g의 치역이 f의 뭐가 된다는 거니까? 정의역이 된다는 거니까. 맞아? 딱 여기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그거에 해당하는 항상 함수값은 뭘로써 일정하다는 거지? 별로써 일정하다는 거지. 맞아? 나는 항상 상관없이 어떤 입력이 들어오던 간에 0과 3의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별로써 뭐하다? 일정하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맨 마지막에 합성함수라고 불리는 건 이 동그라미와 이 동그라미에 대한 뭐를 보는 건데? 관계를 보는 건데. 맞아? 입력에 상관없이 항상 별이라는 출력을 가져요. 그것이 결국 이 그래프의 뭐가 될 것입니다. 개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별이라는 값이 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그려지는 무슨 함수가 될 것이다? 상수함수가 될 것이다. 괜찮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직선으로 이루어진 구조에서 우리는 합성함수 그래프를 빨리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시 미니 특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제 545번 문항을 풀어볼게요. 잠시 지울게요. 자, 시작. 545번 문항을 보시면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가 있습니다. 누구요? fx요. fx 나 이렇게 갖다 쓸까요? 표로 호로로 범위를 갖다 쓸 것이고 그때 fx를 갖다 쓸게요. 나요 x가 0보다 작은 이 범위 속에서는 2차 함수인 x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6을 그려달래요. 그리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범위 속에서는 x 플러스 6이라는 직선 좀 그려달래. 그러면서 g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x 플러스 10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나한테 묻는 거 fx의 치역은 합성함수의 치역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나의 치역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 상수 a의 값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야. 이 값 좀 구해주세요. 그러면 얘들아 시작. 나요
구간이 다르게 정의된 함수예요. 괜찮습니까? 구간이 다르게 정의된 함수이기 때문에 나는 이 합성 함수의 모양 자체도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된다는 거야. 누구를 기준으로? x는 0을 기준으로.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러면 나는 똑같이 이름을 한번 여기다 갖다 써볼게. 싹 누구의 이름을? 이 합성함수의 이름을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러분? 그럼 시작. 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 요 놈이 요 x 자리에 대신 들어가는 거 맞지? 그러니까 함수의 이름은 어떻게 바뀌겠어? 플러스 10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몇 ax? 2ax 플러스 16이 되고요. 이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괜찮아? 이 합성함수의 이름은 요 x 대신 x 플러스 6이 들어오니까 x 플러스 몇이 되더라? 색깔 다르게 그리기 위해서 x 플러스 몇이 되더라? 16이 되더라 이런 사항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봐봐요. 자, 나 이 주황색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 주황색 그래프, 직선은 뭐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주황색 그래프를 그리면 호로로록 나요. 주황색 이 그래프의 대칭축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a가 돼요. 그때 꼭지점에 요 좌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지? 16 마이너스 a 제곱이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나 이 그림을 그리려고 했더니 대칭축에 뭐가 떠버려서 지금 미지수가 떠버려서 0의 위치가 어딘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돼요? 케이스 분류 들어가야죠. 이게 행동 영역이라는 거예요. 케이스 뭐가 들어가자? 분류가 들어가자는 거야. 그럼 시작. 아이고 나요. x가 0보다 작을 때 그리는 거니까 즉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a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0보다 뭐 할 수 있습니까? 0이라고 불리는 게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괜찮아? 마이너스 a가 0보다 뭐 할 수 있어요? 클 수 있어요. 맞아? 이 범위를 본다라는 것 자체는 a가 뭐보다 0보다 뭐 할 때? 작을 때를 보는 거겠죠.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니? 부등호의 방향을 바꾼 거야. 이게 첫 번째 경우라는 거야. 그러면 난 x가 0이 여기 있을 때를 그리는 거니까 그때 그림의 모양새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0보다 작을 때 주황색을 갖다 그리는 거니까 호로로록 이렇게 그려지고 맞아? 여기에 점의 이름이 뭡니까? 빵꾸를 딱 뚫어주시면서 0을 집어넣게 되면 지금 여기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얘들아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케이스 분류를 이렇게 잡아줄까? 자, 첫 번째 그림은 호로로록, 두 번째 그림은 주황색으로 그려야지. 주황색. 자, 주황색 세 개를 그려놔. 여러분들 혹시나 이해를 못할까 봐 미안. 다시. 세 번째 이렇게 갖다 그리면서 x는 마이너스 a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아.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a, x는 마이너스 a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아.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x가 0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0일 수도 있는 거야. 요 라인 자체가. 그리고 x는 0이라는 라인이 이렇게 잡힐 수 있는 거라니까. 그럼 주황색 그래프는 0보다 작을 때를 그리는 거니까 이 경우를 갖다 쓰게 되면 이게 케이스 분류한 거야. 0보다 마이너스 a가 뭐 할 때? 클 때인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a가 0보다 작은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는 a가 0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는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을 때를 말하니까 0보다 실질적으로 a가 뭘 때? 클 때.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 이 세 가지 경우로 케이스 분류하자는 거야. 그 이유는 대칭축이 바로 미지수로 표현되어 있고 0의 위치를 모르겠다. 괜찮아?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러면 봐봐. 난 이제 0이라는 기준으로 주황색 요쪽 부분만 그리는 거야. 요쪽 부분만. 왜? x가 0보다 작을 때 주황색을 그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모양새는 아까 그린 모양새가 이렇게 되면서 여기 빵꾸 뚫어주는 거지. 그때 0이 집어넣게 되면 0일 때 뭐가 되는 거지? 16이 돼. 맞아?
그리고 이 그래프 또한 뭐를 지나니까 0,16을 지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야. 이렇게 연속이 되겠지. 한복 그리기처럼. 지금 내가 요 라인 속에 그리는 그래프가 결국 g 오브 fx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고. 근데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지금 내가 푸는 것은 이 합성함수의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건데, 이 경우라고 한다면 치역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16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구나. 1번 케이스 너 탈락, 이런 거지. 맞아? 그런 다음에 2번 케이스의 그림을 그리면 꼭지점까지 호로록 이렇게 왔어. 근데 변치 않는 사실이 있잖아. 여기가 몇 콤마 몇이라는 사실이 0,16이라는 사실이 변함이 없고, 얘가 꼭지점이 되면서 호로록 주황색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그림은 이 그림 속에서 그려져야 되지 않냐라는 거야. 맞아? 그러면 시작. 나 이 그래프를 좀 확대하게 되면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런 식으로 갖다 그려지고. 괜찮습니까? 이게 결국 x는 뭐라는 라인이고 0이라는 라인이 되고. 맞아? 이 점이 몇 콤마 몇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고? 0,16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으며. 맞아? 그러면서 주황색 그래프가 기울기 몇 자리? 1자리인 그래프로서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지. 예. 괜찮아? 근데 얘의 치역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죠? 여러분한테 물으신다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x축이 이렇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x축은 딱 이 꼭지점과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접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x축 이렇게 오는 상황만이, 괜찮습니까? 치역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지. 좀이라도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고, x축이 이렇게 아래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즉, 꼭지점이 x축과 뭐 해야 돼? 접해야 되는구나. 즉 중근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런 소리지. 그럼 이제 답을 맞히자. 내가 꼭지점의 y좌표인데 내가 x축과 접해야 돼.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a의 값은 풀마 4가 나오지만 내가 원하는 a의 값은 0보다 큰 놈이니 a의 값은 뭐가 되더라? 4가 되더라의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이게 545번 문항이었어요. 이제 546번 문항으로 가볼게요. 자, 지우고. 자, F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정수 XY에 관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항상 만족시킨대. 어떤 식을 준 거냐면 546번 이 식은 f x 플러스 y가 fx 더하기 fy를 만족시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이 문제는 xy가 무슨 수여야 된다고? 정수여야 된대. 그러면서 xy에 대한 무슨 식이라는 거지? 항등식이라는 거야. 그치? 항상 만족합니다, 이런 거지. 그러면 이 문제풀이는 반드시 답지를 참조해 주시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2를 배우는 시간 전까지 얘를 암기하면 좋습니다. 답지처럼 푸는 거는 한번 답지를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부터 암기하고 갑니다. 무엇을 암기하고 가냐? x, y가 그냥 실수일 때는, 잘 봐. 그러면서 차이를 보여드릴게. x, y가 실수일 때 결론이야. fx 플러스 y가 각각 fx 더하기 fy, 얘를 만족하는 fx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다면 요 식을 만족하는 y는 fx의 정체는 결론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봐봐. fx를, 증명은 이런 식으로 갈게. fx를 kx 이랬다 이거야. 괜찮아.
이것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 맞지? 물론 K가 0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Y는 0이라고 불리는 X축 자체도 결국은 직선이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한 거지? 직선이라고 표현한 거야. 맞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봐봐. 나 얘는 뭐가 되는 거지? K X 플러스 Y가 되고, 괜찮아? 얘는 뭐가 되는 거지? KX가 되고, 얘는 뭐가 되는 거지? KY. 우리 둘이 더하면 항상 같이. 증명 끝. 괜찮아요? 이건 암기하고 있으면 엄청 유리해요. 그럼 선생님, 이런 증명 말고, 결론이 정해진 증명 말고 이 함수식이 정말 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지 좀 더 수학답게 증명해 줄 수는 없어요? 라고 물으신다면 수학2의 미분계수라는 파트를 배우게 되면 그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더욱더 엄밀하게 증명을 하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잘 봐. 원점을 지난다는 건 x 대신 0, y 대신 0을 집어넣게 되면 f0은 2f0이 되니까 f0의 값은 뭐가 돼? 0이 되지. x 대신 0, y 대신 뭐를 집어넣는다면? 0을 집어넣는다면 이거 어차피 항등식이니까 정수니까 x 대신 0, y 대신 0을 대입하게 되면 f0은 f0 더하기 f0이 되니까 맞아? f0의 값은 뭐가 되더라? 0이 되더라. f0의 값이 0이라는 건 y는 fx라는 그래프는 뭐를 지난다는 거지? 원점을 지난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이해하시죠? 네, 그러면 요 사항은 암기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이 보게 될 텐데 fx 플러스 y는 각각의 fx 더하기 fy를 만족시키는 이런 항등식의 구조에서 맞아? y는 fx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지?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 아니 선생님 실수 전체가 아니라 x, y가 정수라고 했어요. 그때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나 y는 x 이런 함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얘 원점 지나는 직선인 거 맞죠? 그러면 뚝뚝 띄어서 보자는 거야. 이 경우는 전체 실수 전체인 집합인 직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해해? 이런 직선 위에 있는 점들 괜찮아? x좌표, y좌표가 뭐인? 정수인. 괜찮습니까? 이런 상태로 우리가 관찰하자라는 게 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괜찮죠? 이해하시죠? 네, 직선 속에서 이 좌표들, 무수히 많은 좌표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x, y가 정수인 점들만 우리가 보자라는 게 이 문제였던 거야. 오케이? 근데 기억은 이렇게 하라고. x, y가 실수일 때 이 식을 만족하는 건 뭐라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오케이? 그럼 시작. 다음 챕터는 한번 참조하시면서 기억 f0은 0입니까? 네, 그냥 x 대신 0, y 대신 0을 집어넣어도 증명 끝나는 거지. 네, f0은 0이에요. 나 참이에요. 그리고 나서 니은 임의의 정수 x에 대해서 나한테 묻고 있습니다. f-x는 fx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순서 바꿔도 상관없는 거 맞지? 너한테 묻는 건 뭐를 묻는 거니? 이 물음 자체가? 그렇지. y는 fx는 y축 대칭이니? 이렇게 묻는 거잖아. 괜찮아? 우함수니? 이렇게 묻는 거잖아. 괜찮아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서 전체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y축 대칭. 그리고 얘 부호가 바뀐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인 거잖아. 맞아? 나 아니에요. y축 대칭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 나는 무슨 대칭이라고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맞아? 나는 f-x가 마이너스 fx인 원점 대칭인 함수랍니다. 이런 거지. 근데 y축 대칭인이라고 물었으니 땡이요. 여기까지 괜찮죠 여러분? 그러면서 디귿 갑니다. 디귿은요 나한테 묻고 있는 것 자체가 x 플러스 y가 각각의 합성으로 분해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어요. 오케이? 그럼 시작. 이렇게 세팅하세요. fx를 kx라고 여러분들이 뭐 한다면 세팅한다면 이해해? 얘는 어떻게 되는 구조죠? 라고 했을 때 k 다시 k에 x 플러스 y 이렇게 되는 구조인 거 맞죠? 괜찮습니까? 슉슉슉 뭐 하게 되면 전 개를 하신다면 얘는 k제곱 x 더하기 k제곱 y라고 말할 수 있고 없고 있고 얘는 다시 말하면 f 오브 fx 더하기 g끼리 합성한
얘다 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지. 결국 얘는 얘를 만족한다는 거지. 그거에 대한 증명 과정이었던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디귿은 뭐가 된다? 참이 된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정리를 똑똑히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요 내용 자체를요. 그러면 지우고 나서 547번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지울게. 자, 547번이요. 제한된 범위가 있어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뭐에 제한을 둔 거죠? 지금 정의역에 제한을 둔 상태예요. 그러면서 그래프가 y는 fx라고 불리는 그래프를 여러분들한테 어떤 모양으로 줬습니까? 요렇게, 그리고 요런 모양으로 여러분한테 그림을 줬답니다. 나 1이요. 나 여기 마이너스 1이요. 그리고 요쪽 부분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원점 0, 그리고 2분의 1이다. 이렇게. 자, 만약에 문제에서 식을 필요로 했다라고 한다면 난 각각의 직선을 분해하여 나 주황색 L1이라는 직선이요. 나 요렇게 생긴 직선 L2라는 직선이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L3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다 만들어내실 수 있다 없다? 있다. 필요하다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괜찮아요? 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점만 알면 되는데 이렇게 이 두 점을 이어서 만들고 다시 요 두 점을 이어서 만들고 요 점들을 이어서 만들어내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지. 맞아? 그럼 식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문제를 통해서 보자는 거야. 나를 y는 fx라고 불러주는데 지금 여러분한테 묻는 것은 자 여러분들 가와 나에 대한 표현은 합성하는 횟수에 따라서 우리가 맨날 그렇게 쭉 늘려쓰기가 귀찮으니까 함축해서 씁시다 이런 거잖아. 그래서 너한테 묻는 게 f에 요렇게 갖다 붙일까? 묻는 걸 f에 2018 2018번 합성하라는 거고, 그리고 f에 2019번 합성한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 맞지? 반드시 뭐가 보일 거라는 거지? 규칙이 보일 거라는 거야. 반드시 규칙이. 맞아? 그럼 뭐를 그리는 게 유리하냐? 마찬가지로 표를 갖다 그립시다. 표요. 나 여기 입력의 값을 갖다 쓸 것이고, 나 요쪽 라인에 뭐를 갖다 쓸 거냐면 합성의 수를 갖다 쓰겠습니다. 한 번 합성할 수 있고요, 두 번 합성할 수 있고요. 즉 두 번 합성했다는 게 F2라는 거예요. 맞아? 모두 합성할 수도 있고 세 번, 이게 바로 F3이라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서 4, 5, 6 한 요 정도 하면서 뭐를 찾길 바라죠? 규칙이라는 걸 찾길 바래요. 그러면 입력 누가 들어왔을 때부터 보자는 거지?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왔을 때부터 보자는 거지. 괜찮아요? 그럼 이제 그 값을 갖다 씁시다.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뭐예요? 0. 0이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예요? 1. 1이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인 거죠? 여기가 지금 1인 상태인 거 맞나요? 그림 맞나요? 네, 맞죠? 1이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입력으로 들어가면 다시 뭐가 돼? 1. 그러고 나서 1이 입력으로 들어가면 뭐? 마이너스 1. 괜찮습니까? 1 그리고 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지금 뭐가 되는 구조지? 반복되는 구조인 거 맞죠? 그러면 얘는 전체적인 규칙이 아니라, 그치? 여기서부터 반복적으로 규칙을 이루네. 맞아? 나는 전체적인 규칙에서 소외된 놈, 왕따라는 거지. 하여튼 마이너스 1과 1이 왔다 갔다 거리니 괜찮아요? 그때 짝수일 때는 뭐? 1, 홀수일 때는 뭐? 마이너스 1이 되는 규칙을 갖고 있으니 2018이라고 불리는 건 짝수, 홀수? 짝수. 지수가 짝수. 그러니까 나의 값은 뭐다? 1이다. 네, 요렇게 써주시면 되죠. 이제 2분의 1이라는 입력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즉 나열해 보는 거지. 2분의 1이 들어갔을 때는 뭐예요? 0이요. 다시 0이 들어가면 1이요. 뭐야? 얘도 어차피 똑같은 규칙인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런데 2019의 값은 홀수예요. 맞아? 홀수일 때는 뭐다? 마이너스 2라는 거지. 우리 둘이 더해달라고 하였으니 답 자체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말해주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니? 네. 잠시 쉬었다.